지금이 오히려 주식투자 조금 더 치열하게 이제 해 나가야 될 때고, 뷰는 2024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아마 내년, 내후년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저는 주식투자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IS의 대표로 있고요.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방송이나 혹은 증권사에서 관련된 업무를 봤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의욕을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직접 찾아뵈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 유튜브 활동도 하시는 거고요. 네, 네이버 유튜브는 이제 프리미엄.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도 발행하고 계시고. 네, 아마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저보다도 더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링크는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요즘 증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증시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 이제 큰 뷰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면 거의 1년 동안 계속해서 상방 쪽을 많이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좀 거쳤고,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거치면서 결국 이제 증시 사이클로 본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주식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뷰고, 아마도 지금까지 조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팬데믹 이후에 정말 겪었던 낙폭, 하락폭은 우리가 이전에 IMF 때나 금융위기 때 겪었던 하락폭보다 더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혹은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분들도 상당히 많이 위축된 상태에서 경계심과 우려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주식투자 조금 더 치열하게 이제 해 나가야 될 때고, 뷰는 2024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아마 내년, 내후년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빅사이클에서 조금 상방 트렌드를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방 트렌드로 보시는 뭐 중요한 지표나 뭐 요인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우리 증시가 어쨌든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고,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 증시의 영향력이 따라서 결국은 사이클이 형성되는데,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팬데믹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사실 증시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가 작년 2023년도 3월부터 파월 의장이 금리와 관련된 발언에 우리가 주목을 했지만, 사실 이 사이클을 본다면은 소프트 랜딩,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 랜딩에 가까운 발언들은 상당히 많이 해왔고, 특히 이제 지난 11월 달 패드를 거치면서 이제 금리 인하 기조,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했다라는 부분에서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증시 사이클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고, 이런 경향은 과거에 우리가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인상됐던 이후에 증시의 흐름을 본다면 대부분 경기가 악화돼서 금리가 인하하거나 혹은 경기가 악화될 걸 예상해서 보험성 인하를 했던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은 조금 예외적으로 디스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고, 과거에도 이제 이런 사례가 한 차례 정도 있었는데, 이런 발언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장 중심에 있는 연준의 의장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있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해 본다면 매크로적으로는 지금은 오히려 하락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관점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뭐 심각한 뭐 경기 침체 하드 랜딩보다는 소프트 랜딩 쪽으로 좀 방점을 두고 계신 거네요. 네, 소프트 랜딩 쪽에 관점 좀 두고 있고, 우리가 지난 그 2003년도에 3월 달에 사실 이 소프트 랜딩과 관련된 발언을 파월 의장이 FMC에서 처음으로 했었거든요. 그때는 상당히 우리가 증시가 안 좋았던 상황이기도 했고,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의 일처럼 느껴졌고, 이게 작년 7월 달 넘어가면서 이제 골디락스와 관련된 부분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골디락스 때와 비교해봐도 우리가 사실은 지표가 훨씬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골디락스를 기준으로 삼는 지표를 보면 단적으로 파월 의장이 가장 중요시하는 고용지표만 놓고 보더라도 보통 우리가 고용지표에서 실업률이 한 4.3%, 5% 내외 정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적어도 20만 건 중후반대 이상, 이 정도를 골디락스로 보는데 사실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상황이 좋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작년 한 해 우리가 가장 그 괴리감이 컸던 부분이 정말 증시가 안 좋을 거야라는 이 선행지표에 대한 우려감. 근데 막상 지표가 발표되고 나면 동행지표가 나오면 생각보다 괜찮은 not bad.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1년 동안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도 팬데믹 이후 우리가 겪었던 너무나 큰 낙폭 때문에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분들도 상당히 우려감이 컸었고, 그런 부분들이 심리나 선행지표에 반영이 되면서 실제 경기보다는 많이 좀 부풀려졌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불식되는 게 지난 11월 달 FMC 이후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괴리감이 좀 좁혀지는 시기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이런 강세장을 좀 예상하시는 거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런 강세장이 좀 펼쳐질 때 좀 주목해야 될 섹터나 뭐 기업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좀 두 가지를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과거의 금리 동결 시기를 보면 좀 명확한 두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금리가 동결됐던 최근 5경우를 살펴보면 주도주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가는 말에 계속해서 올라타야 된다라는 부분과 함께 두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효과를 좀 가지고 있는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좀 강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지금 잘 보시면 연말에 랠리가 나왔던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 그리고 물론 연초에 이 감매수권에서 일단 조정은 좀 받을 수 있겠지만 특이하게 본다면 첫 번째는 구조적 성장성을 가져가는 실적이 나아지는 섹터 대표적인 게 이제 AI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은 중요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미국은 금리 인하의 수혜를 크게 보면 딱 세 섹터로 지금 분류가 되거든요. 하나는 은행, 그리고 하나는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자동차. 이 세 섹터가 지금은 가장 금리 인하 수혜를 받고 연말 이후에 가장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조금 차별화되죠. 근데 이걸 좀 본다면 제가 봤을 때 경기 소비재 정점에 있는 자동차 그리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제약 바이오 업종은 금리 인하의 수혜를 크게 받는다 보면 크게 구조적 성장성 실적에 주목할 수 있는 반도체 쪽과 금리 인하 수혜가 예상되는 헬스케어 그리고 자동차 쪽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한번 반도체 쪽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도체 업황이 마침내 그 턴어라운드 국면을 맞이했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제 동의하고요. 사실 이제 이 반도체 사이클은 우리가 보면 우리가 2019년도에도 사이클을 보면 결국 반도체 주가와 이 사이클 간 한 분기 정도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나오기 직전에 오히려 주가는 이제 턴아웃하는 경향을 보여줬고 그게 지금도 2019년도와 마찬가지로 역시 올해도 1분기에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사이클은 굉장히 하락 국면에 들어갈 때 오히려 주가는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해 3분기부터는 이제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지난해 4분기부터는 디램과 낸드 가격이 이제 반등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전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서 지금은 확연하게 이제 바닥을 지나는 과정에 들어와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작년에는 HBM 반도체라는 부분이 새로 모멘텀이 좀 엎어졌죠. 그러면 반도체는 크게 보면 디램 반도체 사이클에서의 바닥론과 함께 HBM 반도체라는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지금은 붙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모멘텀이면 구조적으로 성장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결국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특히 금리 동결 시기에는 말씀드렸던 이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반도체가 지금은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어느 정도 진행될까 궁금하실 건데 지금은 2024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3년 정도의 메가 사이클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메가 사이클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 반도체라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 생각했던 뭐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전공정, 후공정 뭐 이런 식의 과거에 우리가 나눴던 개념과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게 이제 AI 반도체라는 부분과 함께 HBM 반도체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CPU와 여기에 붙어 있던 GPU가 이제는 관계가 정립이 달라지고 여기에 이걸 만들기 위한 HBM 반도체 그리고 이거를 설립하기 위해서 또다시 CPU와 GPU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거기서 나오는 CXL 같은 부분. 그러니까 이런 식의 CPU와 메모리 반도체와 GPU가 이런 관계가 사실 유기적 협력 관계로 이제 완전히 바뀌면서 개념 자체가 지금 달라졌거든요. 거기서 받는 게 지금은 HBM 반도체지만 앞으로 CXL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삼성전자가 분명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언젠가 이제 궁극적으로 NPU로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전통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상호 유기적 관계에서 효율성을 극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가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메가 사이클에 2년, 진입했다고 3년 보고 아마 올해보다는 오히려 내년도가 그래요. 피크에 올랐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거 조금 지엽적이긴 한데 오늘 또 보면 오늘은 삼성전자 주가가 좀 떨어지잖아요. 2% 이상. 이런 거는 뭐 순간적인 걸까요? 아마 이제 연초에 조정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좀 크실 건데 사실 이제 오늘 조정과 미국 증시 조정을 같이 놓고 보면 사실 저는 이 조정이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정을 당하는 그 섹터들을 잘 살펴보면 반도체가 집중적이고 미국도 매그니피센트 7종목이 좀 많이 조정을 받거든요. 근데 조정을 받는 실제로 조정을 야기하는 물량을 보면 오늘 거의 그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물량은 오늘 외국인들이 뭐 한
15,000계약 이상 선물을 매도했기 때문에 여기 딸려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기관들의 프로그램 물량에서 조정을 받고 이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가는 모습인데 우리가 작년 연말 때 좀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사실 미국 증시가 반도체 위주의 상승을 나올 때 사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상승이 크게 나왔었거든요. 미국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나스닥 지수가 저 정도 뛰면 사실 우리는 하락폭도 크게 떨어지지만 상승폭도 더 크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 증시보다 상승률이 더 떨어졌거든요. 네. 가장 큰 게 이제 수급이 조금 제한적이었는데 요거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의해 외국인들이 롱숏 플레이가 안 되면서 대형주에 대한 접근 물량이 좀 많이 줄었다는 거고 아쉬운 점은 대신에 외국인들이 작년 연말에 이 상승에 대한 랠리를 주로 선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 지난 12월 달에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한 34,000계약 정도 선물을 매수했거든요. 그러면 이 물량은 결국은 1월 달에 조정을 야기할 때 매도, 한 매도가 될 물량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같은 경우에 하루에 15,000개 넘는 외국인들의 선물 한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고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대형주 위주의 조정이 나오는데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집중적인 공략을 받는 게 반도체라면 역으로 뒤집으면 결국은 가장 많이 매집하고 싶은 종목이 반도체라는 그 역설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을 많이 받는 섹터가 오히려 더 주도 섹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한 가지 수급적인 우리가 그 작년 재작년부터 팬데믹의 특징을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매집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전통적으로는 개인들의 물량을 많이 뺏어온다 이런 개념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지금은 간접적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매도해서 기관들의 차익 거래를 유발해서 이걸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하면 이걸 개인들이 받아가고 그러면 조정은 자연스럽게 받게 되고 조정 이후에 증시가 다시 반등을 줄 때 개인들은 이 반등을 활용해서 단기 차익 물량을 뱉어낼 때 외국인들은 이 물량들을 받아가서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리처럼 계속해서 매집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매집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상승 랠리에서 개인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번 조정 기간을 활용해서 반도체를 매수하셨다면은 물량을 좀 꽉 쥐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메가 사이클에 진입한 거면 삼성전자도 막 전고점을 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요거 이제 한 가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지금 하이닉스가 작년도에 그 ACBM 반도체 때문에 네. 과감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 요거는 올 2분기까지는 거의 삼성전자 독점이라고 하이닉스 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CBM 반도체가 지금 주력으로 나오는 게 ACBM3 4세대인데 4세대까지는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삼성전자가 양산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분기까지는 거의 SK 하이닉스 독주라고 보면 아마도 2분기까지는 하이닉스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을 보면 HBM3 그러니까 5세대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 HBM 반도체 포션을 잡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발표 내용을 보면 전체 시가에서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의 반응은 한 5% 내외 정도 잡거든요. 그러면 실제 나머지 95%는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져간다고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이번에 HBM 반도체에서 양산을 보면 오히려 6세대에서 그 하이닉스를 뛰어넘겠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4세대, 5세대 사이에서는 하이닉스가 주력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제가 볼 때 그 5세대가 넘어가서 6세대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가 좀 빚을 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이번에 우리가 그 CXL이라는 모멘텀 테마성으로 좀 풀었지만 사실 이게 테마로 끝날 그 섹터는 아니고요. 이 CXL 자체가 결국은 CPU나 메모리 반도체 간의 유기적 관계를 결국은 처리 속도라든지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그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다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HBM 반도체 4세대까지는 하이닉스가 굉장히 독점을 할 것이고 이후에 5세대, 6세대에서는 경쟁을 하겠고 이후에 더 넘어가서 CXL 반도체 쪽에 관심을 받을 때쯤이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점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어려운긴 할 것 같은데 대략 언제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번 2분기까지 4세대 잡으시면 되고요. 2분기를 넘어가면 5세대, 6세대 정도 잡으시면 되고 네. CXL은 아마 연말에서 내년 초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아마 붐이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시기별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못 오른 감이 있는데 조금 앞으로는 이제 그 수익률 격차가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크게 보면 투자 전략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에서 하이닉스와 하이닉스 계열 위주로 그리고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계열 소재 부품업체 쪽으로 이렇게 비중을 조금 달리할 생각입니다. 그러시군요. 혹시 그 소부장 쪽에서 뭐 한미 반도체나 뭐 이스페타시스나 이런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으로 물론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2차 전지도 항상
그 굉장히 좋은 섹터라고 말씀드리면서 접근은 좀 그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역시 이제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도 사실 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많이 반영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금리 동결 시기에 우리가 주가 등락 그 과거의 비율을 보면 사실은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수익률이 좀 많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등히 좀 좋았는데 지금이 금리 동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아무래도 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가 조금 더 주가 등락이 좋았다라는 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웬만큼 물량을 좀 채워놓은 다음에 이걸 좀 보완하는 측에서 좀 보면 좋은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에 주가가 한번 크게 출렁거렸지만 사실 ATC본드 자체는 그 앞으로 전망은 사실 밝습니다. 밝고 지금 하이닉스 계열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봐서한테는 아마 삼성전자 계열 쪽으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수주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가 충분히 될 것 같고 주가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처럼 펀더멘탈적으로 봐서 4배, 5배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는 관점에서 여기서부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정고 좀 넘게 되면 저희 코스피도 지수도 엄청 올라가겠네요. 지수도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제가 이제 그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금리 인상이 아주 세게 왔던 경우, 이번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사실 이번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 그 미국에서 했던 금리 인상은 뭐 50bp를 양 사이드로 끼고 75bp를 3번 연속으로 했고 굉장히 큰 금리 인상을 했는데 과거에도 이제 이렇게 금리 인상을 아주 세게 했던 경우에 이후에 나오는 증시 랠리가 사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워낙 긴축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갈 때 멈칫멈칫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 긴축이 지금과 비슷하게 많이 나왔던 데가 70대 후반 80대 초 그때 미국이 폴 볼커가 그 연준 의장일 때거든요. 그때도 지금만큼 긴축을 세게 했는데 이분이 그때는 거의 저승사자라고 경제를 죽인다라는 그 비난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분이 집권하던 때 다우지수가 3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긴축이 아주 셌던 경우 이후에 나오는 증시 랠리는 상단을 제한하지 않는 게 좋다. 갈 때까지 가보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또 싶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주가는 진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반도체 섹터에서 사실 이 HBM 반도체는 크게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작년 5월 달에 나왔을 때 이게 개념 자체 그 오죽하면 삼성전자가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었잖아요. 사실 HBM 반도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생산은 하지만 양산 시설이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제 부랴부랴 하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닉스를 넘어서겠다는 게 6세대니까 상당한 뒤쪽이거든요. 그걸 보면 확실히 반도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처럼 전통적인 그런 분류 단계에서 이제는 유기적으로 뭔가 확실히 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돼서 주가 탄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올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만약에 정말 그 HBM 반도체에서 CXL이나 이런 개념들이 정착화되면 아마 2차 전지처럼 상승폭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우리가 어떻다라는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상단을 좀 제한하지 않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디램 사이클에 HBM이라는 게 붙은 거니까. 그렇죠. 와. 그리고 이 HBM은 또 가도기적이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D램이 있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낸드 플래시가 있고 그러니까 HBM 반도체는 이 D램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걸로 붙으면 요 중간에 또 CXL이 또 자리를 잡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CPU나 GPU가 같이 유기적 관계에서 효율성이 이제 뭐 성능이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3배, 4배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요런 카테고리가 완전히 반도체에 우리가 사이클을 개념을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진짜 말씀만 들어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